오늘 장중 변동성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매수할까 매도할까 이 포인트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만 봐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닮아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기대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도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강세가 시장을 견인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연준 쪽에서 왜 시장의 유동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를 수혈해야지 순환이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가 되면서 장 후반 그래도 견조했다라는 게 이 하나의 버팀목이 있었고 또 하나 많이들 걱정하셨던 비트코인 급락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위험 전환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부각이 됐던 하루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뭐 자동차 업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11월 판매 관련해서는 고부가 가치 차량을 위주로 좀 수익성 개선에 대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영향을 미칠 그런 중요한 요소이고요. 하지만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전일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장 막판에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압박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 영향권 안에 있는 거고요. 밸류 부담이 높았던 테마주, 반도체, 기술주 뭐 반등은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요소는 있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외국인들이 과연 높은 밸류 과연 이 밸류 정당은 앞으로도 가치를 지속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수급의 방향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의견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일단 삼성전자가 눈에 띄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기관과 함께 반도체, 전기, 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판다고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있습니다. 한 9시 30분쯤 174만 주 정도 매수가 유입되는 거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려잡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선 초미세, 공정 이런 부분에서 HBM4가 과연 연내에 통과가 돼서 이게 순차적으로 잘 도입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했을 텐데 결론적으로 KB증권에서는 연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CD램 그리고 4나노 로직 적용한 삼성 HBM4 그러니까 최신, 최미세 공정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부분이고요. 고속, 저전력, 성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각 사용처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구글과 엔비디아도 스펙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는데 맞춤형으로 잘 됐고 물량 확대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KB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이미 이 관련해서 샘플은 빅테크 고객사에게 제출이 완료된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 공정진행단에서 품질 이슈가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내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구글 자체 칩 TPU 8세대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 그런 부분에 HBM4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하반기 들어서 내년 하반기입니다. HBM4의 비중이 그 전 모델 HBM3E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공장 삼성에 있잖아요. 평택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에서는 워낙 1CD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성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단독 보도는 항상 팩트체크를 이후에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미 있게 좀 봐야 되는 건 어쨌든 내년에 엔비디아 쪽에 소캠2 물량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세대 HBM의 뭐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또 절반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하시고 일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됐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만 일부 언급해드리니까 살펴보시죠. 오늘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도 나오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 나오고 그러면서 양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테마 중에 볼 거는 원전주 아닐까 싶은데 뭐 아니게 다르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이제 미국 쪽에서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미 투자를 통 크게 좀 하게 되는데 그 일부를 미국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 한국과 또 일본이 대미 투자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 원 정도 하거든요. 그 투자액 쪽 상당액을 원전 쪽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것이다. 러트릭 상무장관은 미국의 지금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 그러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하는 그래서 원자력 병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 국력을 상징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리기술, 한정기술이 장 초반부터 들썩이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한국 투자금이 투입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으로 반영이 심리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미 투자금이 원전에 투자가 되는 거고 K 기업들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될 거고 자연스러운 순선한 순환 거리를 잘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투자증권에서 최근 또 ESS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또 언급되기도 하고 또 ESS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S 또 그동안 또 가파르게 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그리고 출하량은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부 기업은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밸류 부담이 있는 상황. 왜냐하면 그동안 이 시기 내에 좀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ESS 때문이기도 하고 수급이 몰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ESS 관련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픽할 때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확연한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그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좀 나뉘는데 우려 섞인 부분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뉩니다. 일단 우려 섞인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10월부터 이미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내년은 미국 전기차 수요가 그래서 많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CO2 배출 규제에 대한 움직임 여전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오히려 판매가 잘 되면서 K배터리 점유가 하락됐던 부분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매가 쏠릴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ESS가 싹 기분 좋게 덮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셔야 되는데 미국 ESS 쪽 설치가 좀 늘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면서 탈중국 기조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K배터리에 오히려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매수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매수 쏠릴 가능성, 추가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추려다 보니까 LG 엔솔과 LNF 나왔습니다. 일단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솔루션인데 57만 원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수주 잔고는 3분기에 400조 원으로 많이 좀 불어났더라고요. 이게 2년 만에 반등세 쫙 치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일부 전기차 프로젝트는 취소가 된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ESS 관련 배터리 그리고 46 시리즈 이거는 큰 원통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에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시리즈 수주가 충분히 나오면서 상쇄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려의 파트에 있었던 단기적으로 전기차 미국 쪽에서 보조금이 사라지다 보니까 부담은 있겠지만 이런 재고 조정이 끝나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됐습니다. 결국 ESS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이런 쪽에서 판매가 늘면서, 그리고 앞서서 유럽 쪽에도 CO2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긍정적이니까요. 그 시장 회복이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단 하나 이제 LG 화학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9%에서 70%로 낮추겠다라는 공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인 오버행 리스크가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좀 참고해 보시고 이후에 요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NF 있는데요. 자사주 100만 주 처분 이슈 있으면서 오늘 좀 하락하는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투자증권에서는 LNF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SS 그리고 미국 쪽에서 탈중국 시도하면서 이게 여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요. 당연히 LFP 양극재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테슬라양 판매 견조하고요. 미국 노출도 적은데 리튬에 대한 원가 부담이 해소가 돼서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 노릴 수 있고, BW 발행 이후에 재무 리스크는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 복수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되면서 LFP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본격화될 것이다. 주가의 기업 가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ESS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 더 얘기하면 LNF라는 부분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축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맥락에서 하나 더 살펴볼 이슈가 JP 모건에서 이 둘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의 투톱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48만 원이고요.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LG화학에서 전략적으로 내놓은 밸류업, 기업 가치에 대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재평가의 핵심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최대 9.3%까지 추가 매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꽤 큽니다. 9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LG화학의 시총을 보니까 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9조 이상의 가치 이런 부분을 판다고 하니까 꽤 좀 비중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를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하고 주주 환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쓰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 재평가의 핵심이 될 거라고 하니까 크게 여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본업,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작년은 2%였는데 이게 2028년도 10%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예상 주당 배당금 DPS 같은 경우에 5,000원에서 8,000원으로 뛸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요. 이렇게만 따지면 주주가치 제고 전략 핵심에 LG 화학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목표 주가 58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또 제품 믹스 개선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ESS 수주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이 됩니다. 특히 ESS 주문은 아주 폭발적이다라는 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ESS는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훨씬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순이익 기여도가 높다고 합니다. 같은 걸 팔아도 더 많이 수익을 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ESS 그 모멘텀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중이 작년 8%였는데 2027년도 31%로 늘 거라고 하니까 이익 증가율. 그래서 앞서서도 ESS 관련해서 이익 추정치가 앞으로 높아질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석이 됐잖아요.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쿼리에서 내년 코스피 6천 간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소식이죠. 남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이익이 좋아지고 유동성 그리고 정보 정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사실 연초위에 70%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전히 코스피 저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맥쿼리에서는 얘기했고요. 여기에 이익 성장, 코스피 6천 가는 데에 이익 성장이 있는데 내년 이익 성장이 70% 될 거라고 봤는데 그중에 투톱이 잘해줄 거네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 수준은 지수 수준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 급등이 정말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향후 대규모 이익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 성장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JP모건에서는 내년 코스피 6천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비중 확대해야 되는 섹터 그리고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섹터 그 밑은 아예 표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비중 확대만 보시면 메모리, 방산, 전력 설비, 바이오, 헬스케어, 조선, K뷰티 있는데 이쪽에서 메모리, 방산, 전력 설비만 3개만 띄어서 놓고 보면 산업 주기가 좀 깁니다. 그리고 해외 경쟁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뛰어넘기 어려운 우리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 조선, 전력 설비는 강력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 관련주에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금융 섹터가 좀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금융 섹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금융 섹터를 볼 때 최선호 섹터와 최선호주를 가려줘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융 섹터에서 최선호 금융 섹터는 증권입니다. 그 다음이 은행이고 그 다음이 보험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 이슈는 모두 성장세를 보였을 때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 있고 세제 개편도 굵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와 종목들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고 증권이 가장 좋고 그다음 은행이고 그다음 보험인데 탑픽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다라고 하면서 골랐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섹터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게 증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권을 일단 보면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 예금, 적금에 필적할 만한 신규 상품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국내에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기업의 자금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자금, 중개뿐만 아니라 증권이라는 부분이 직접 투자 이런 부분도 역할을 좀 확대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IMA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소비자들 맞춤형 계좌 설계 그리고 투자 이렇게 해주고 부자들이나 기업들의 통장 맡기면 그거 잘 굴려주고 직접 투자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자산도 물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 어쨌든 수백조 원 국내 투자하니까 이쪽에서도 먹을 거리가 있고 어쨌든 IMA 같은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를 매입하는 주체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퇴직연금이나 CMA, 기업과 또 활발히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역 확장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수거래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증권이 금융 섹터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은행 보험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은행인데 여기는 총 환원율 이런 부분 긍정적이고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본격화되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거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장기 보험 손익률인데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미래 이익 그런 부분을 잘 담보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건데 그건 메리츠 화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들, 섹터의 흐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일본 시장이 최근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이라서 마침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관련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총재가 등판하고 나서 다카이치 트레이드발 과도한 엔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그들이 완전 같지 않아도 시장에 돈풀기 정책 그런 흐름들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화가 참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8에서 160엔대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상방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갈수록 엔저입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걸 우에다 BOJ, 일본은행 총재는 과도한 엔저를 경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달러 엔이 156에서 154엔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가 조금 주춤해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거는 그동안 일본은 굉장히 저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싼 금리를 이용해서 막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고금리, 그리고 예금이나 아니면 증권 같은 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에다 총재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잖아요. 근데 낮은 금리에 있던 일본이 금리를 팍 올리게 되면 그러면 저금리에 다른 국가에 투자했던 일본에서 그 상품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다른 국가에 있는 투자 금액을 회수해서 일본으로 갖다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 우려가 시장에 예전에 생각해 보면 패닉을 가져다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되면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패닉이 오지 않을까라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시 다카이치 트레이드바 엔저 압력은 결국 진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급격히는 안 하고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르게 인상하는 건 그 총리 확장 정책과도 이제 충돌이 되는 거고 내부 반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엔저가 어쨌든 진정이 됐을 때 원화 약세 압력도 어떻게 보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시장 환율에 딴에서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그 결론이었고요. 어쨌든 미국은 기준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둘의 격차가 좀 축소가 될 겁니다. 내년까지 좀 서서히 진행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달러 엔은 내년 4분기에 140엔대 초반까지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과도한 엔저를 경계하는 그런 일본 은행 이런 부분에 좀 발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은 시장 패닉이 예전에 왔던
그런 우려감으로 시장 패닉이 왔던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을 제한적이라는 데에서 일부 안도할 수 있는 재료이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